반갑습니다.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 세 번째 기권 영역 3, 4학년군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1번은 수업 주제 선정, 취지 및 배경 또는 수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교수학습 설계의 구성, 기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내에 저희가 개발한 이 교수학습 자료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 두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영역에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기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로서 공기의 성질과 이용을 주제로 공기의 성질과 이용,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기는 무게가 있을까요? 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기권과 인간, 비인간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서 공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해보는 영역이고요. 활동으로서는 공기의 역할과 중요성, 지구에서 공기의 역할을 알아보고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보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기권과 우리 인간 그리고 비인간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간의 역량으로 기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로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 오염 측정하기 활동을 통해서 기권과 인간의 활동이 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으로 우리 교실의 공기오염 정도를 알아보고 우리 교실의 대기 성분을 측정해보고 실내 공기오염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본 다음 실내 공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는 활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역 4는 기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공기를 보존하는 방법을 표현한 책 만들기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기 보존의 방법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고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데 이 다양한 방법이 책 만들기 활동입니다. 3번 교육과정과 이 교수학습 자료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원과 핵심 영역 그리고 성취 기준 그리고 그 단원에서 몇 차시가 본 활동지에 적용되는 활동 몇과 연계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네, 활동 2일 공기의 성질과 이용입니다. 기권에 대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풍선의 입구를 막고 풍선에서 나오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 그 다음에 물이 담긴 수조 속에 플라스틱 병을 넣고 손으로 누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 주사기 피스톤을 바깥으로 당긴 뒤 끝을 물 담긴 수조에 넣고 피스톤을 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또 그 공기는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변에 공기가 들어있는 물체를 찾아봄으로써 공기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공기 주입기로 공기에 풍선을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풍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풍선 불기와 공기 대포 만들기 실험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니까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페트병 속 풍선 불기 실험에서 구멍이 뚫리지 않은 페트병과 구멍 뚫린 페트병에 풍선을 넣고 불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해보는 활동입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은 페트병은 풍선이 잘 부풀지 않지만 구멍 뚫린 페트병은 풍선이 부른다는 것. 그래서 이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실제로 이 풍선이 부푸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기대포 만들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서 표적이 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공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기의 성질, 공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파악하고요. 그 특징들을 기록해보고 그 특징을 이용한 예들을 여러 가지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은 공기의 무게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굉장히 유명한 활동이죠. 전자조울에 페트병 속의 공기를 이제 과충전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 측정되는 무게가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이고요. 이를 통해서 공기도 실제로는 가볍지만 무게라는 것이 존재한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2는 공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활동이고요. 기관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퍼백을 통해서 지퍼백에 공기를 담아서 잠근 다음에 부풀어 있는 지퍼백을 보면서 몇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공기를 느껴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기가 담긴 지퍼백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림을 보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역할이 나타난 곳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런 거대한 그림을 제시하고요. 또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변에 공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뭐 항공기가 날 수 있다거나 요트가 이렇게 세일링을 할 수 있다거나 풍력발전소가 돌아간다거나 연을 날린다거나 이렇게 동식물의 호흡 작용 또한 공기로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활동들을 이런 모습들을 그림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3, 4학년 수준에서 적절한 대답들을 얻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 또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학습자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활동 3 대기오염 측정하기 단계에서 아마 스마트 키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의 공기오염 정도를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요. 우리 교실에 실제로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페트리 접시에 증류수를 담아 놓고요. 활동이 많은 교실에 하나를 두고 나머지 하나는 활동이 드문 교실에 페트리 접시를 놓아둡니다. 3일 후에 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 담긴 증류수를 비교를 해보는데요. 활동이 많은 교실에 놓여있는 페트리 접시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요 두 가지, 근데 활동이 없는 교실에서는 활동이 많은 교실의 페트리 접시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요 두 가지의 페트리 접시에 담겨있는 물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인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 물리적인 오염물질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2는 교실 창문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비슷한 방법입니다. 활동 1과. 활동이 많은 교실에 스카치 테이프를 뒤로 말아서 조금 붙여둡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오염물질이 스카치 테이프의 접착 물질에 붙을 수 있도록 뒤로 말아서 붙여두고요. 그 다음 활동이 드문 교실에도 동일하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두고 3일 뒤에 그 스카치 테이프에 접착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의 정도를 확인해보는 활동입니다. 활동 1과 활동 2, 실험 1과 실험 2는요, 거의 동일한 활동이고요. 목적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많은 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물리적인 오염물질을 눈으로 확인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통제하거든요. 비슷한 크기의 교실 혹은 비슷한 위치의 이런 실험 도구들을 두고 차이점을 인간의 활동으로 이제 고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이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의 공기질을 한번 측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시간과 학생들의 활동이 적은 시간에 센서를 이용해서 공기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기 환경 기준에서 적절하다, 인간이 살기에 쾌적하다라고 말하는 대기질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25도 내외, 습도는 40에서 60%, CO2 농도는 0.03%, 대략 360에서 380 ppm 정도가 되고요. 동일한 교실에서 활동이 많을 때와 활동이 적을 때 센서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조건을 통제하려면 지금 같은 여름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또한 어느 정도 밀폐가 되면 더 좋겠죠. 네, 아마 온도보다는 그리고 습도보다는 CO2 농도에서 저희는 이제 조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도나 습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인간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CO2가 거의 1000 ppm 이상까지도 치솟아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가능하면 센서를 교실에서 좀 밑에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교탁 아랫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두신다면 좀 더 쉽게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제 호흡하고 있는 입 주변에 이 센서를 두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측정치가 2만 ppm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게 CO2 센서니까요. 위치를 선정하실 때에도 뭔가 다른 변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창문 옆에다가 얘를 두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기를 하기 전과 환기를 한 후에 어떤 공기질을 비교하는 것, CO2 농도를 비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환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실에서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면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한 600 이상, 600에서 이제 거의 8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창문 옆에 이제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와 접촉을 시켜주면 이게 순식간에 거의 400대로 가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환기를 가끔 시켜주는 것, 환기를 시켜주는 이 활동이 실내의 대기질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아주 오랜 시간 측정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밀학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내 공기 오염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인간 활동의 주된 어떤 영역이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는 실내니까요. 그런 어떤 인간 생활과 성장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왜 실내의 공기질이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실내 공기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활동으로 영역 3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활동사는 공기를 보존하는 방법을 표현한 책 만들기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이제 뭐 좀 어려운 실제 공기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뭐 필터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작해보거나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3, 4학년이기도 하고 해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것들을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로 제시하는 건 이제 이렇게 책 만들기고, 실제 선생님들께서 운용하시면서 뭐 포스터 만들기라던가 아니면은 역할극이라던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해당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의 예시에는 이제 책 만들기는 좀 상세한 방법을 이렇게 예시로 추가를 해 두었고요. 가능하면 이제 모둠별로 그것들을 활동을 하고 다른 모둠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모둠의 아이디어나 우리 모둠이 부족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읽기 자료로 제공되는 거는 바이오스피어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스피어 2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교과서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폐쇄 인공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조성된 어떤 거대한 건물이고요. 그 건물 안에 이제 공기의 순환과 그다음 이제 수권까지도 수권, 기권, 직권을 모두 이제 폐쇄시킨 다음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순환 그 생태계 사이클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테스트해 본 실험이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실패로 끝났고요. 그 실패의 원인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거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어하지 못해서 이제 내부의 생태 순환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 실패 이후에 그 원인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마 해당 내용들 그리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어떤 강조하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 4학년 군 기권에 대한 이해 그 교수 학습 자료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5, 6학년 군 교수 학습 자료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5, 6학년군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론적 부분이나 교육과정 편성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활동 1부터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1은 기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으로 공기의 특성과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공기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공기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3, 4학년군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의 특성들을 조금 과학적 용어를 도입해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비슷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비슷한 어떤 종류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류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아마 공기의 성분과 관련된 이야기, 공기의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공기의 물리적 특성 혹은 날씨의 영향 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대기권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합니다. 지표부터 약 1000km까지의 영역을 대기권이라고 하고 공기층으로 구성된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조금 검색을 해본다면 좀 풍성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선에 공기나 이제 헬륨과 같은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이용해서 공기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압력을 가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주사기를 눌러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힘을 가해서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줄이게 되면 여기서는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 압력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이제 풍선 안에 공기가 차는 것을 이용해서 공기 입자의 운동에 대한 입자 개념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으로 기체 확산 실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교실 앞에 이제 향수를 놓고 향수 뚜껑을 넣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냄새가 나는 학생들은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향수 입자가 확산되면서 교실에 학생들이 있을 때 이제 요런 순서대로 학생들이 손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은 이제 뭐 선풍기를 가동한다던가 에어컨을 가동한다던가 창문을 연다던가 이렇게 이제 공기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실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공기가 입자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현상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서 공기의 기능과 자원으로서 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공기가 혼합기체라는 거, 공기의 성분 조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보고, 어, 우리 주변의 공기가 이렇게 대기권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존재하는지를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온도, 습도, CO2, 기압, 미세먼지까지 모두 저희 이제 스마트 키트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어, 간단하게 뭐 교실 밖도 좋고 안도 좋고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샘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장소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다른 조성을 가지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 나의 예상과 실제 측정값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실 환경에서 측정을 해보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 요런 온도나 습도값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날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CO2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압은 지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공기질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한두 장소를 샘플링해서 측정해 보신다면 아이들이 장소에 따른 어떤 공기의 특성도 간단하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을 기술해 보고 생명의 필수 요소인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이 예측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활동 3은 대기 오염과 원인이고요. 인간의 영향으로 기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활동과 유사하고요. 센서를 이용해서 대기질을 측정하는데 활동이 많은 시간대와 활동이 적은 시간대. 근데 사실 가장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출근하셔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까지 시간에 측정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도 가장 많이 안정되어 있고요. 오후 2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측정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미리 측정을 조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 해당 그 내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좀 남겨두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희가 없을 때 공기질은 이랬는데 너희가 와서 지금 한창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엔 공기질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창문을 닫고 차에서 자면 위험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명백한 얘기인데요. 차가 완전히 밀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이제 밤새 잤을 때, 내기순환으로 돌려놓고 잤을 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이산화탄소 중독이냐 아니면 배기가스로 인한 어떤 질식사냐 혹은 아니면 저체온증이냐 막 이런 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밀폐를 가지는 공간에서 환기 없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대기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례로 이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기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산화탄소 농도에 좀 집중을 해서 해당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 공기질이나 대기질이 인간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것들이 안 좋아졌을 때 인간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아봤다면 이제 어, 활동사에서는 우리 주변의 대기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이징의 대기 오염에 대한 안내를 이제 뉴스 기사로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몇몇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나 인간의 질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뭐 황사나 스모그가 대량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대기질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이 악화됐을 경우에 사망자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심각한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런 대기 오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어, 실제 우리 주변에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한번 탐색해보는 활동을 해봅니다. 어, 근처 인근에 뭐 산도 좋고요.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정원도 사실은 공기질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크게 막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게 되면 거의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이 계곡과 그 계곡 옆에 있는 건물 내 실내는 굉장히 공기질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수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거창한 맑은 공기를 가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창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학교 근처에 있는 화단, 수목 근처에서 측정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교내 그 교실 안의 공기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CO2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시로 이제 지리산 공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지역이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을까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직접 측정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기, 과제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걸 우리 학교 내에 맑은 공기는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 곳곳에 몇몇 곳으로 퍼져서 공기질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의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맑은 공기 캔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써 이제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학교 3, 4, 5, 6학년군 기권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